그래서 이번에는 만약에 이제 재수 결정했다. 그러면 성공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몇 가지 이야기해 볼 텐데 첫 번째가 입니다. 1년간 성적 얼마나 오를 수 있느냐. 그리고 재수생들은 목표 점수를 어떻게 정하고 시작하는 게 좋으냐. 이걸 우리 윤 선생님부터 한번 얘기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냥 재학생이던 때 하던 대로 하면은 오르지 않더라고요. 많이 오르면 한 3% 정도 굳이 수치를 말씀드리면. 근데 눈에 띄게 오르는 학생들의 특징은 상상도 할 수 없을 만큼 오르더라고요. 그래서 그 성적이 얼마 오를까라는 것에 대한 구체적인 수치는 제가 보기엔 없는 것 같고요. 없죠. 그리고 그렇다고 해서 내가 마치 그 저축을 해가지고 1년 되면 이자가 이만큼 늘어날 거라고 해서 계산하는 것처럼 1년을 했으니까 내가 한 달에 2점씩 올려서 이렇게 계산하는 건 제가 보기에는 불가능하고요. 그러니까 만약에 입시에 있어서 자신이 원하는 목표대 점수, 그러니까 평가를 받지 못했다고 그러면 중요한 핵심 개념이나 아니면 학습에 있어서 기본을 놓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놓친 기본을 찾았다면 점수가 거의 대부분 극복이 되는 거고요. 그걸 놓쳤다면 여전히 별 차이 없이 많이 오르지 못한다. 제가 이렇게 대답드리고 싶네요. 제가 얼핏 기억하기에 몇 해 전에 그 입시 기관에서 그 재수생들의 수능 성적 향상도를 직접 발표한 그 통계치를 보면 그 등급당 0.67등급, 과목당 0점, 그러니까 1등급이 채 안 되는 거죠. 그게 전체 평균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것도 사실은 낮은 편은 아닙니다. 근데 실제로 그 1년간의 투자를 한다라고 가정했을 때 1등급도 안 올라라고 하는 것은 부모들 입장에서는 그 투자한 돈에 비하면 이게 별로 이렇게 효율성이 떨어져요. 안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서 보면 생각보다 오르지 않는다. 오르지 않는다. 그 말은 뭐냐면 결국은 그 작심하고 이 부분을 해야 되는데 지금 윤신 선생님 말대로 그거거든요. 갑자기 이게 확 올라가는 아이들이 있어요. 이게 이제 실제로 보면 그 러닝 커브가 확 올라가는 아이들의 특징이 뭐냐면 자기 주도성이 뛰어난 애들이에요. 저는 기본적으로 독서력이 기반이 되는 아이들 있죠. 그러니까 기본 개념을 가지고 접근하는 아이들이 어느 순간 임계점을 돌파했을 때 요즘 4차 산업혁명 용어로 티핑 포인트라고 그러는데 기간에서 이렇게 확 올라가는 기간. 그러니까 그런 아이들은 굉장히 올라가는데 그냥 일반적인 아이들이 그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공부 패턴을 계속 고집하는 않은 그렇게 산술적으로 아까 이자 봤듯이 그렇게 나오진 않는 것 같아요. 맞아요. 아니 그리고 목표 점수에 대해서도 이제 학생들이 이게 등급이라는 용어에 굉장히 많이 자기 스스로를 가두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머니들도 마찬가지고 야, 몇 등급 올라가냐 뭐 이런 건데 지금 질문 자체도 그랬고요. 근데 저는 이제 재수 시작하겠다고 하는 학생들한테 어떤 걸 보여주냐면 사실 수능 결과가 나오면 도수분포라고 하죠. 그래서 득점 100점 맞은 학생이 전체 국어 영역에서 몇 명이었고 그다음에 96점이면 또 누적 몇 명이었고 또 88점이면 누적 몇 명 이걸 보여줘요. 다시 역산해가지고 계산해서 그러면 네가 한 문제 더 맞히면 몇 명을 무찌르는지를 볼 수 있는 구조죠. 이거 붙여놓고 공부하라고. 근데 그런 이제 사실적이고 어떻게 보면 실질적인 데이터에 대해서 접근이 없고 애들이 그냥 막연하게 공부하거든요. 특히 공부 잘하는 아이들 중에 그 재수학원에서 올레고사라는 걸 보잖아요. 한 달에 한 번씩 봐요. 근데 목표가 뭐냐면 자기 복도에 보드라고 그러죠. 거기에 이제 순위가 발표되는데 전달보다 자기가 올라가야 돼. 이런 식의 이제 목표를 정하고 하니까 그게 이제 경쟁 구조에서는 좋은 건데, 순기능도 하는 겁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제 본인이 재수를 시작할 때 얼마나 오를까요?라는 질문도 하고 목표 점수를 어떻게 해야 되나요?라는 질문을 할 때 가장 본질적 접근은 목표하는 대학이 어디냐, 목표하는 학과가 어디냐. 그럼 실제로 전년도에는 몇 점을 득점했을 때 거기를 갔었느냐. 그럼 그와 같은 똑같은 난이도로 우리 수능이 간다면 나는 몇 점을 최소한 6월 모의 수능에 또는 9월 모의 수능에 해야 되느냐. 뭐 이런 것들이 이제 필요한데 그냥 의욕적으로 처음에 시작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이 그 교수님도 말씀하셨는데 그 발표 통계, 그러니까 재수생들이 재학생 때부터 성적으로 0.67이라고 그랬잖아요. 어떻게든 우상향이다. 그래서 내가 올해 한두 문제나 1, 2점 차이로 떨어졌다 그러면 0.67 다 더해보면 1, 2점은 극복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해서 그냥 막연히 시간을 보내면 오른다고 생각하거나 노력하면 오른다고 생각해요. 근데 분명한 건 생각하고 노력하는 걸 안 된다는 거예요. 방법이 바뀌지 않으면은 절대 오르지 않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우리 방법도 좀 다음에 맞습니다. 얘기를 좀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 이것도 두 번째 질문인데요. 아까 우리가 잠깐 이제 재수생이 도전할 수 있는 수시 전형에 대한 얘기는 했으니까 좀 더 짚어본다면 사실 학종은 좀 불려지는 거고 교과형이나 이제 논술형 뭐 여기에는 이제 적극적인 지원이 될 텐데 많은 대학들이 이제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요구하고 있잖아요. 교과형도 그렇고 논술형도 그렇고 아무래도 재수생들은 충족
최저를 충족시킬 가능성이 더 높아지겠죠. 네네. 네, 그 부분 좀 네.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그러니까 그 논술 전형을 이제 딱 꼭 집어서 얘기를 하면은 네. 그 교수님이 그 독서 능력이라고 말씀을 네. 해주셨는데 네. 사실 논술은 사실은 독서 능력이 기본이에요. 그러니까 주어진 제시문을 이해하고 잘 분석해가지고 주어진 문제를 풀이하는 네. 과정이거든요. 네. 그래서 만약에 본인이 공부를 재수를 하는 과정에서 이 독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공부를 한다면 그러니까 말 그대로 원칙적으로 어떤 교과서에 나와 있는 핵심적인 텍스트를 읽어가면서 원칙들과 원리들을 정리해가는 관점이거나 어떤 자연과학 공부에 있어서도 그 개념들을 근본적으로 어떤 기술되어 있는 텍스트나 아니면 원리를 이해하는 관점으로 하면은 논술 전형이 유리해져요. 수능 공부도 더 잘 돼 있으니까 최저도 맞출 수 있죠. 근데 재수를 하면서 뭐 하는 친구들이 있냐면 원래고사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한 달에 한 번 내 점수가 얼마만큼 올라가는지를 매일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문제집 갖다 놓고 내가 일단 교육과정 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매일 그냥 문제집 풀어보면서 습관적으로 계속 문제만 풀고 풀고 채점하고 하면 채점에서 좀 점수가 잘 나오면은 마치 경마장의 페이처럼 오늘은 괜찮고 뭐 이러면서 이런 친구들은 그걸 몇 달을 해도 전혀 가능성이 더 나아지지 않는 거예요. 논술에서도 마찬가지. 네. 알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어떻게 보면 개념 탐구라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네. 개념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해서 응용을 해야 되는데 맨날 그 문제풀이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단순 반복이 굉장히 익숙한 아이들은 성적이 오르기는 기대하기는 어렵고 그 친구들은 어떻게 보면 운이 좋아서 오를 수는 있지만 근본적인 경쟁력을 갖고 있지 않은 거죠. 특히 논술 같은 경우는 이제 크게 보면 두 가지잖아요. 기본적으로 수능 체제를 충족시키느냐의 문제, 또 논술이라는 시험 구조 자체가 기본적인 과목보다는 훨씬 더 많은 응용 능력이라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 어떤 배경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근본적인 어떤 탐색 없이 그냥 막연하게 준비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기초공사가 전혀 안 돼 있는 상태에서 그냥 계속 올리기만 하는 거예요. 별 저기 효과가 좀 없는 거죠. 그또 경험이라는 걸 무시를 못하니까. 그러니까 재학생 때는 그냥 공부했던 거고. 이제 그런 게 나오는 거죠. 모르 문제 나왔을 땐 보기 제일 긴 거 고르는 거야. 뭐 이런 얘기가 이제 나오는 거죠. 아니,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게 이제 총점 불변의 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또. 그러니까 재학생 때 잘 받았던 거를 저기 재수하면서 실패하는 경우도 있고. 특히나 이제 지난해 2018학년도에 재수를 결정할 수밖에 없는 결정적인 동기가 된 과목이 영어인 애들도 있거든요. 그럴 수 있죠. 그러니까 늘 1등급 90점을 상회하는 점수를 받다가 치명적으로 2등급 받은 애들이 있어요. 근데 그게 이제 89점, 뭐 88점, 87점 이런 애들이 너무 많았고, 심지어 제 주변에는 이제 70점대까지 떨어져서 3등급까지 간 친구도 있어요. 그러나 영어를 적게 반영하는 대학에 걔는 이제 3승을 했거든요. 뭐 고대도 가고 한양대도 가고 뭐 중앙대도 갔는데 본인 목표 대학이 특히 이제 뭐 교대 같은데 이런 데 보면 영어 되게 많이 반영해가지고요. 어쩔 수 없이 이제 재수를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점수 오를 수 있다라는 확신도 중요한 것 같고 뭐 수시에서도 최장력의 가능성은 높아진다라고 우리 전문가적 입장에서 얘기를 하는데 중요한 건 이제 학습관 밸런스죠. 그 밸런스에서 분명한 것은 영어가 조금 수월해졌다. 등급 충족시키기가. 그러니까 아마 이럴 수 있어요. 제가 왜 영어 얘기를 꺼냈냐면 89점, 88점 그 고배를 마신 이 친구들이 영어 내가 다시 실수하지 않기 위해서 여기에 또 지나치게 홀릭할 가능성도 있거든요. 이게 이제 밸런스를 좀 맞추시면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봅니다. 자, 세 번째 질문인데